98일 남았어요. 98일. 오늘 대회 98일 남았어요. 오늘도 훈련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온이 낮에 땡볕에서 기온이 33도여서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했던 본래 세웠던 훈련량보다 좀 줄여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나 부상 없이 잘 마무리를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해야 됐던 훈련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조깅을 해서 웜업을 시키고 좀 쉬었다가 7km 엔듀런스 5분 페이스로 하고 또 2분, 3분 쉬었다가 2km 뛰고 또 1분 쉬었다가 2km 뛰고 해서 11km를 뛰는 게 오늘 해야 되는 훈련이었고요. 혹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시기에 한 11km 정도의 엔듀런스는 들어가야 된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일 남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덥고 할 때는 이렇게 몸이 너무 손상되지 않게 더위를 먹으면 또 몸 회복이 더디고 다음날 훈련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2, 3분 쉬면서 몸 체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보급이나 급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그 다음 러닝이 가능한지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정신력으로 버텨지는 느낌이 있다. 가볍고 상쾌하게 뛰어지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이 괴롭게 뛰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훈련량을 이렇게 조절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용이지만 알파플라이를 신고 뛰면서 사실은 이 신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덥고 힘들고 이렇게 기후가 안 받쳐줄 때의 훈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이제 나쁘거나 덥거나 춥거나 다양한 1년 내내 뛸 때 다양한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과연 훈련을 해도 되냐 아니면 훈련을 쉬어야 되냐 실내 트레드밀에서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은 다 크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추위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무슨 나라에서 일기예보에서 무슨 주의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보까지는 뛰어도 되는데 경보, 태풍이 온다든지 너무 바람이 세서 막 물건이 날아다닌다든지 비가 막 피부를 때리면 아픈 정도라든지 이럴 때는 혹한으로 막 길이 빙판이 얼고 막 너무 위험할 때는 경보일 때 그럴 때는 바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정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보가 아니라 주의보거나 할 때도 더위나 이런 폭염 경보에는 절대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야 여러 번 해왔고 해서 조금 훈련량을 낮춰서 그냥 적응하는 용도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거지로 훈련을 채워 넣었을 때 그 훈련이 몸에 익혀지고 몸이 단련되는 것보다 몸이 망가져서 더 잃는 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위가 심할 때는 실내 트레드밀을 추천을 드리고요. 더위하고 두 번째 기후에서는 이제 초미세먼지가 나빠서 실내 대기질이 나쁠 때, 실외 대기질이 나쁠 때는 그게 이제 폐에 점착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나중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초미세먼지 나쁜 수치일 때도 실내 트레드밀, 실내 운동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폭염은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폭염을 할 때는 이제 하더라도 이런 카보나를 신고 몸에 어떤 심폐 기능을 조금 덜 쓸 수 있는 카보나를 신고 빠른 속도로 짧게 끝내는 게 좋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미 체온을 냉각시키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크고 몸에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훈련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보나가 필수고 이렇게 열을 배출할 수 있게 좋은 소재의 싱글렛으로 최소한의 부분만 가리고 열을 배출시킬 수 있는 복장이 필수고요. 중간에 30분마다 아니면 20분마다 40분마다 급수나 보급이나 휴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쉴 때마다 또 시원한 물이라든지 머리에 좀 열을 식힐 수 있는 구울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주면 좋고요. 왜 이게 이렇게 폭염일 때 왜 운동을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근육이나 이런 말초로 피를 보내서 그쪽에 쌓이는 피로 물질들이나 이런 거를 배출을 시키면서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한다는 게. 근데 결국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운동을 함으로써 체온이 올라가는데 열기를 받고 바깥 기온이 높아서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몸에서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인대로 피를 보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체온이 올라가서 오장육부나 뇌 손상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냉각 기능이 이제 몸의 안쪽으로만 배 쪽으로 위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팔다리에 가서 피가 도는 게 아니라 막 배에 있는 열을 어떻게든 끌려고 막 몸에서 심장 박동을 올리는 이유도 막 그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 인대에 쌓이는 데미지도 훨씬 크고 나중에 회복도 안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막 열이 오르는 걸 막으려고 또 막 이렇게 용을 쓰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내부 장기 질환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탈이 난다든지 감기가 생긴다든지 그 바운더리로 몸살이 나거나 온몸이 막 추워지는 그런 다양한 후유증이, 더위를 먹게 되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뱃속에 있는 어떤 열이 올라버리면 위장이나 온갖 소화기계에 다 데미지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다. 예. 어떤 선수들도 될 수 있으면 그늘에서 한다든지 오전 시간에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 폭염에서 일부러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날씨에는 사실 비가 오면 더위를 식혀주는 물을 맞으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땀에 젖으면서 하는 운동인데 비가 적당히 오는 거는 좋죠. 속도만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바른 자세로 제자리에서 뛰기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지 않고 그 트랙이라든지 안전한 코스를 뛰면 비가 오면 너무 좋고, 눈이 오더라도 트랙은 또 제설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원이 제설을 해주고 살얼음이 걸린 곳이라 할지라도 접지가 좋은 신발을 신고 바른 자세로 앞으로 추진해서 뛰어나가거나 급격히 턴을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케이턴스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고 피치 운동을 해 나가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우면 껴입으면 되고요. 추우면 겹겹이 입었다가 중간에 더우면 한 겹 벗고 또 뛰고, 땀이 막 젖으면 또 한 겹 벗고 또 뛰다가 추우면 다시 입고, 추우면 이 말초만 손 장갑 모자 뭐 이런 거 코 가리고 발 따뜻하게 하고, 말초의 보온과 겹겹이 얇은 건 여러 번 입고 입었다 벗었다 하면 되니까 추위에는 뭐 운동을 하는 게 좋죠. 바람도 뭐 이렇게 적당히 맞으면서 하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이런 자연 기후가 안 받쳐줄 때는 훈련의 강도나 이런 걸 낮춰서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자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비나 눈이나 바람은 다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위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공기의 질이 나쁠 때는 실내에서 트레드밀 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저는 또 더위 속에서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부상 없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화이팅!